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여러분 혈액뇌장벽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좀 말이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들으면 좀 쉬울 수 있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Blood-brain barrier. Blood, 피죠, 피. 그다음 brain, 뇌, barrier. barrier이 뭐죠? 장벽, 벽, 뭐 장애물 이런 걸 barrier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글자가 그런데요. 혈액이라는 혈액과 뇌 요 사이에 혈액과 뇌 요 사이에 있는 하나의 장벽인데요. 하나의 얇은 그름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면역계는 1차적으로 장에서 한번 거르죠. 장에서 한번 거르죠. 그래서 장에서 피로 들어갈 때 한번 거르게 되고요. 피로 들어오는 놈들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백혈구를 통해서 2차적으로 한번 또 한번 거르게 되죠. 뭐 세균들을 죽인다 그럴지요. 아니면 나쁜 것을 한번 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의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사람의 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혈액에서 뇌 조직으로 그러니까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뇌척수액인데요. 혈액과 뇌척수액을 분리시킬 때 그때 혈액 뇌 장벽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혈액 내장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아주 미세한 망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이 미세한 망을 통해서 혈액에 있는 큰 분자가 우리 뇌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막는 역할을 하고요. 또 혈액 속에 있는 나쁜 놈들 있죠.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그 나쁜 항독소라고 그랬지요. 나쁜 놈들을 한 번 더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 내장벽에 문제가 생기면 나쁜 놈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바로 내 속으로 침투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면역계에 있는, 우리 뇌에 있는 면역계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바로 교세포, 글리아인데요. 교세포가 출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한번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거기서 교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발사하고, 그리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뇌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혈액 내장벽의 손상, 네, 혈액 내장벽의 손상, 영어로 얘기하면요, breach of the blood-brain barri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reach라는 건 손상인데요. 앞에 breach도 B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할 때 blood B 첫 글자요. 그 다음에 brain B 첫 글자. 그 다음에 barrier B 첫 글자. B가 다 이니셜이 첫 글자가 B잖아요. B.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B4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 내장벽의 손상을 B4라고 그러는데요. 이 B4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그 B4가 발생되면, 우리 혈액 내장벽 손상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Holiday, Happy New Year's, 구독, 좋아요. 먼저, 혈액 내장벽을 발생하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상이죠. 외상이고 하나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 항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외상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뭐 뇌진탕 걸렸다 그랬다요. 뭐 넘어지거나 다쳐가지고 뇌를 갖다 이렇게 다치는 그때 한번 또 이렇게 B4 그러니까 혈액 내장벽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머리를 충격을 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머리 축구할 때 헤딩을 한다거나 그리고 흔들라의 증후군이라고 있죠. 아들을 너무 심하게 흔들면 또 거기서 또 뇌가 막 흔들리면서 그게 혈액 내장벽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과격한 운동 이런 것들도 혈액 내장벽을 찢어내는 그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운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건요, 우리가 내부 항체에 의해서 혈액 내장벽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식생활로 거대 식품 분자들이요,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면역계가 그것을 이물질로 감지하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싸우게 되죠. 그럴 때도 염증이 발생되면서 또 이제 이 뇌에 있는 그 혈액 내장벽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혈액 내장벽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기생충, 기생세균, 그다음에 바이러스, 기생충 뭐 등등 자가 면역 등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뭐 혈액 내장벽 거기서 전쟁을 칠 때 또 부수적으로 또 우리 혈액 내장벽의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여러분 좀 좋아할 수 있는데요. 설탕을 입혀서 빵 껍질이 바삭바삭하게 좀 약간 타가 탄 거 있잖아요. 씹으면 딱딱한 맛있는 그런 것들도 탄 게 우리 혈액 내장벽에 손상을 주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흔히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고기를 특히 구워 먹을 때 그 고기가 탄 고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새까맣게 탄 고기도 우리 혈액 내장벽에 손상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몸의 면역계는 모두 몇 개라고 그랬나요? 네, 4개죠. 네, 4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 그 면역계는 뭐라고 그랬나요? 네, 우리 뇌 안에 있는 교세포라 글리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글리아인데 이 글리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뇌과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아는데요. 이 글리아는 여러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면역 기능 담당하는데요. 전체 뇌를 갖다 홀딩하는 역할도 하고요. 다양한 그러니까 마치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군대로 얘기하면 군수부대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전투원이 아니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고작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사고작용을 하는 그 피지를 갖다가 이렇게 스포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뉴런보다 직접적으로 사고작용을 하는 뉴런보다 굉장히 더 많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0배 이상 많습니다. 더 많다고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교세포가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뇌 속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일단 그것이 외상이든 내부 항체에 의해서든 간에 혈액 내장벽에 손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당연히 외부 침입자, 황은, 나쁜 놈들, 거대분자들 그런 것들이 뇌 속으로 침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뇌 면역계에 있는 교세포는 그게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면역계가 그걸 부르는 거죠. 출동을 하면 여기서 이제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우리가 전편에 살펴본 자가 면역 질환에서의 면역 반응이 있잖아요. 그 과정과 동일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요. 다시 말하면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외부 침입자 그 황은 나쁜 놈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교세포가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제가? 네, 그 항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가 어떤 항체라고 그랬죠? 예, 생화학 표적 미사일, 아무런 불러도 상관없는데 미사일, 대포, 아무나 불러도 상관없는데요. 하여튼 더 강력한 그런 항체를 쏘게 되는 거예요. 발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표적 미사일, 그 생화학 표적 미사일의 고속 미사일이요,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너무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해서 적들을 죽이죠. 박살 죽이는데 그 주위에 있는 아군까지도 손상시키고 아군을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면역계는 자가 항체를 만들어서 다시 그걸 갖다 수습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그것도 새로운 세포가 새로 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속적으로 독소가 계속 들어오고 황은 나쁜 놈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세포가 계속해서 그 항체를 생화학 미사일을 발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계속 적도 죽지만 우리 아군도 계속 죽는 거죠. 그러면서 뇌 조직에 그리고 뇌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 내장벽 여기서도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자가 항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준을 넘어버리면 그런 인계점을 넘어버리면 이제 드디어 조직이 상하게 되고 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만성 염증으로 발생하고 결국 뇌니까 뇌 안에서 그런 게 발생되면 결국 뇌 질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이런 거죠. 뇌안개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좀 사람이 좀 멍하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방증 우리가 잘 아는 치매도 되겠죠. 치매.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말이 어렵네요. ADHD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작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갑자기 이렇게
심하면요. 그다음에 불안, 우울,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정신병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고치더라고요. 왜 고치는지 이런 잘 모르겠는데요. 네, 조현병, 정신병, 그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파킨슨병, 네,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우리가 뭐 들어본 그런 질환들을 갖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런 질환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뚝딱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소리 없이 진행된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 내장벽이 무너지면 내 안에 모든 조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소황원에서 많이 노출됐는지, 그리고 그 부위가 어딘지, 또 그 어느 부위에 그런 독소와 나쁜 놈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전적으로 우리가 뇌라든지 몸에 어떤 부분이 우리 유전적으로 좀 약한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또 뭐 혈액내장벽의 반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데요. 혈액내장벽의 뭐 단점일 수도 있겠죠. 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혈액내장벽이 뭔가를 차단하고 뭔가 거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상하게 마약류 있잖아요. 우리가 마약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이거 마시든지 아니면 코로 뭐 들여 마시든지 입으로 먹든지 주사를 하면은 이런 성분들이, 이상한 성분들은 혈액 내장벽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통과를 해버려요. 네, 통과를 시키잖아요.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약류를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막 흡입하고 그러면 우리가 환각에 빠지고 뇌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또 반대는 뭐냐면 우리 뇌에 문제가 있거나 뭐 발생할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주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혈액내장벽이 이 약물을 주입을 갖다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뇌에 있는 질환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뇌 관련 질환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혈액 내장벽이 바로 하나의 다른 장벽이 되는 거죠. 네, 이 혈액 내장벽을 극복하는 그런 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의 반전이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과학자들이 약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혈액 내장벽의 손상을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걸 또 물을 수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외상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혈액 내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비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뭐 머리를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한다든지, 그런 운동보다는 아주 중강도 정도의 운동에 안전한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적인 것은 우리 생활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일단 나쁜 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 아니면 제거를 완전히 제거 못하면 좀 줄이거나 아니면 차단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집안에 우리가 곰팡이 분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근데 이것이 우리가 흡입하게 되고 마시거나 흡입하게 되면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코로 들어갈 수 있고, 마시게 되면 비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이 아니라 자주 우리 창문을 열어서 이 집안을 환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고 또 나쁜 것도 축적되지 않도록 집안의 환기를 시키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실천의 노력을 통해, 조그마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혈액 내장벽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사실 지하실에서 비디오를 늘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도 이제 지하실에도 찍고 오면 이제 아무래도 지하실은 습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환기를 자주 하고, 그리고 저는 아예 여기다가 습기 제거제라고 그러죠. 디휴미디파이어라고 그러는데요. 습기를 제거하는 그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사놓고 저도 자주 돌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곰팡이가 습기가 많은 곳에 습기를 통해서 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에서 우리가 생활 패턴의 변화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전편과 똑같습니다. 네, 적들이 우리 몸속에 상륙하기 전에 적을 동시하고 제거하라. 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변화, 우리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혈액내장부의 손상을 예방하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기능의학의 관점이고 탐 오브라인 박사의 또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뇌가 건강한 뇌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건강한 뇌가 우리의 장 건강과 뇌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건강한 뇌와 건강한 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ye now.